경외로운 마마신.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한 마마신. 조선시대 사람들은 천연두를 마마신이 환자 몸에 의탁해서 강림한 것으로 생각했다.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사대부 집안, 심지어 왕실까지도 그런 미신을 믿었다. 때문에 마마신에 걸린 아이는 단순 아이가 아닌 신이 깃든 존재로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으로 모셔졌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당시로서는 마땅한 치료약도 없던 시절이라 이런 미신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고, 이걸 지키는 것만이 유일하게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마에 걸린 아이가 울면 어머니는 아이에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고, 마마신의 심기가 불편해질까봐 집안에서는 저마다 지켜야 할 금기사항이 있어서 1. 집안에서 떠들거나 소란스럽게 하지 말 것. 2. 잔치를 벌이지 말 것. 3. 비린 것을 먹지 말 것. 4. 고기를 먹지 말 것. 5. 술을 마시지 말 것. 6. 머리를 빗지 말 것. 이건 좀 심했다. 7. 새 옷을 입지 말 것. 8. 어디 가서 부정타게 상주를 만나지 말 것. 9. 부부는 밤일을 하지 말 것. 만약 지키지 않으면 마마신이 화가 나서 환자를 죽인다고 생각했다. 특히 지켜야 할 것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미 마마신이 강림했기 때문에. 다른 신이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마마신이 분노해서 환자를 죽여버린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16세기에 기록된 사대부가의 한 글을 보면 아이가 천연두로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아버지는 외출할 때는 의관을 정지하고 병석의 아이에게 이렇게 절을 했고, 저는 남산골의 아무개라고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돌아오면 역시 아이에게 꼬박꼬박 절을 했다. 저는 남산골의 아무개라고 합니다. 일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16세기 이문건이 쓴 일기에 보면 마마신이 떠났는데 아직 배송굿을 치르지 못해 집안의 제사를 집에서 치르지 못하고 남의 집에 가서 조용히 제사를 지냈다고 쓰고 있다. 19세기 고종 때 이만도가 쓴 일기에 보면 집안에 천연두 환자가 생겼는데 하필 이때 집안 제삿날이 겹쳐서 위패를 모시지도 못하고 종이에 대충 써서 집안 식구들끼리 몰래 모여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혹시 마마신이 눈치를 챌까봐. 조선 왕실도 두려워했던 마마신. 왕실도 마찬가지였다. 왕실 체면에 대놓고 미신을 거론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민가에 떠도는 금기사항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어서 숙종이 천연두에 걸렸을 때 어머니 명성대비의 호들갑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궁중 음식에 혹시 비린 것이라도 올려지면 노발대발했고, 왕실 모두가 김치 쪼가리 몇 개만을 놓고 밥을 먹어야 할 정도였다. 밥도 궁궐 안에서 불을 떼면 마마신이 노한다고 해서 밖에서 음식을 지어서 들여오게 했을 정도였다. 이러면 오히려 위험하지 않나? 이에 신하들은 간곡히 만류했지만, 대비마마, 그럴 필요까지는 없사옵니다. 명성대비는 오히려 이렇게 쏘아붙였다.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다 잘못되면 님들이 책임질 겁니까? 중종이 승하했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중종에게는 죽은 부인이 낳은 아들 인종이 될 왕자가 있었고, 왕비인 문정왕후가 낳은 아들 이후 명종이 될 경원대군이 있었는데, 중종이 죽자 인종이 왕위에 오르고, 참고로 당시 문정왕후는 인종을 갈구고 명종에게는 회초리까지 들 정도로 엄청난 실수였음. 즉위한 왕에게 회초리를 들음. 곧 경원대군이 천연두에 걸린다. 원래 왕이 죽으면 보통 왕릉에 묻힐 때까지 3달에서 5달이 걸렸다.
그동안 풍수지리를 봐야 했고 왕릉도 어느 정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등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의 시신은 왕릉에 안치될 때까지 빈전도감에서 관을 두고 혼전도감이라는 곳에는 위패를 놔둬서 매일 아침으로 곡을 하고 제를 지내게 했는데, 문제는 문정왕후가 마마신이 노한다고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내 아들 죽는다고 어서 치우지 못해? 대신들, 하오나 선왕폐하의 제례가 아닙니까? 주상, 어서 말씀 좀 해보시죠. 인종, 이를 어쩐담? 결국 문정왕후의 양보로 끝났고 다행히 경원대군은 무사히 병을 극복했다. 마마신의 작별환송식, 배송군. 조선시대의 천연두라는 것은 이처럼 존엄한 신적인 존재였다. 때문에 천연두를 보낼 때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마마신에 대한 작별의식으로 배송굿을 치렀으니 손님굿 마마굿으로도 불렸다는. 보통 천연두를 앓은 뒤 보름 이내에 행해졌다. 조선시대의 질병에 대한 표현을 알아보면 홍역은 치른다고 한다. 학질은 뗀다고 한다. 흔히 학을 뗀다. 그런데 천연두는 배송한다고 했다. 즉 엎드려 절에서 보내드린다란 뜻이다. 옛말에 마마손님 배송하듯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싫은 사람이 집에 찾아올 때 적당히 구슬러서 보내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배송굿은 지방마다 여러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은 평안도 지방의 배송굿을 그린 그림이다. 무당이 굿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개의 모습이다. 개한테 안장을 채우고 깃발까지 꽂았다.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노잣돈으로 엽전 한 푼도 끼워 넣었는데, 이는 마마신이 말 타고 얼른 가시라는 뜻이었고, 원래는 쌀이나 지푸라기를 이용해서 말을 만들었는데 이 그림에선 개를 이용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배송수단으로 배를 이용했다. 쌀이를 엮어서 배를 만들고 엽전 하나를 실에 꿰어서 바다로 흘려보낸 것이다. 여기서 노잣돈으로 엽전 한 개만 싣는 이유는 갈 때 차비만 주고 올 때 차비는 주지 않겠다는 의미에서였다. 그리고 굿을 치르고 나면 석 달 동안 집안에서는 떼는 일만 하고 붙이거나 박는 일은 삼가했다고 한다. 때문에 못 박는 것, 벽지 붙이는 것 등은 이 기간에 금기시 되는 행동이었다. 천연두로 죽은 시신. 천연두로 사람이 죽더라도 이 역시 금기사항이 있었는데, 시체를 땅속에 묻으면 마마신이 따뜻하게 보내다가 이내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여 시신을 그냥 밖에 내다버렸다. 한양성곽에 질비하게 널려진 천연두로 죽은 시신의 사진이다. 1904년. 이런 걸 처분이라고 했는데 주로 풀숲에다가 넣어두어 몸에서 살이 다 빠져나가면 뼈만 추려서 다시 묻어주곤 했다. 그런가 하면 아예 끝까지 밖에다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마마신이 찬바람을 맞으면 추워서 떠나버린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냥 화장을 하면 되는데 참 바보같은 짓이다. 때로는 소나무에 새끼줄로 시신을 메어놓기도 했는데, 이 역시 마마신이 찬바람을 맞고 얼른 떠나라는 의미에서였다. 가만히 넣어 나무에 매단 천연두로 죽은 시신의 그림이다. 1893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신을 밖에다 내버리는 일 자체도 끔찍한데, 밖에다 방치했으니 병균이 더 쉽게 확산되었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참고로 천연두 바이러스는 대단히 전염성이 높다는.
하지만 시신 방치는 그 기원을 추정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오래된 풍습이어서 세종 때는 천연두로 죽은 환자의 시신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정부 차원에서 금지 명령을 반포하기도 했다. 시체를 들판에 내다 버리면 들짐승들이 시신을 뜯어먹어 그 모습이 너무도 끔찍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숙종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한양교회 산자락에 천연두로 죽은 아이들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만 산불을 내어 시신이 모두 타버렸다고 한다. 그걸 가지고 유가족들은 울며 불며 아우성을 쳤는데 이유인즉 마마신이 스스로 떠나게 만들어야 하는데 불을 내어 도리어 화를 돋구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